네, 드디어 이 거대한 고래,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들이 남긴 흔적이 무려 1조 원, 달러로는 7억 1,600만 달러에 달았는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진짜 사냥감이 무엇인지 함께 펼쳐보는 겁니다. 시장의 큰손들은 절대 소리내어 말하지 않죠. 오직 돈의 흐름으로만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주 연속으로 이어진 이번 유입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총 운용 자산, AUM 규모도 1,800억 달러까지 반등하면서 11월의 저점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마치 잘 짜인 작전처럼 이 막대한 자금이 딱 세 개의 특정 자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XRP, 그리고 체인링크. 네. 오늘 이 세 가지 자산을 통해 기관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진짜 신호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다음 시장의 지형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미리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서, 바로 돈의 출처부터 확인해 보죠. 이 1조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디서 온 건지 추적해 보니까요.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아주 뚜렷하더군요. 네, 그렇죠. 전체 유입액 7억 1,600만 달러 중에 미국에서만 4억 8,300만 달러, 거의 3분의 2가 들어왔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의외네요. 그럼 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쪽 기관들은 아직 좀 몸을 사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만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미국 자금이 많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이면을 봐야 하는데요. 이면이요? 작년 내내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공포가 뭐였죠? 바로 미국의 강력한 규제 리스크였습니다. 맞아요. SEC 리스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나요? 바로 그 공포의 진원지였던 미국입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규제 리스크를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정리가 끝난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가장 두려워했던 곳에서 가장 먼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독일이 한 9,700만 달러, 캐나다가 8천만 달러로 뒤를 잇고는 있지만 결국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월스트리트의 자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데이터로 보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하죠. 네, 그들은 거시 경제의 큰 파도, 규제의 방향, 그리고 기술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전략가들이죠. 이들의 움직임을 전략적 회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전략적 회귀. 잠깐 시장을 떠나 관망하던 자금들이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신호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낯을 올리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의 자금 유입은 단순한 매수세를 넘어서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전략적인 자금이라면 분명 아무 자산이나 쇼핑카트에 담진 않았을 텐데요. 그들의 쇼핑 리스트 첫 번째 항목은 역시나 예상대로였죠? 네, 왕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만 총 3억 5,2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이네요. 올 한 해 누적 유입액만 해도 2,711억 달러에 달하죠. 물론 작년에 416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더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하는 숏 비트코인 상품에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다는 점인데요. 네네. 아니 근데 잠시만요. 숏 상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몇몇 투자자들이 생각을 바꾼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시장 전체의 저점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숏 비트코인 상품에서 무려 1,870만 달러가 유출됐는데 이건 기록적인 규모거든요. 기록적인 규모다. 이걸 왜 중요하게 봐야 하냐면 시장의 건전성은 두 가지 힘의 균형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는 힘과 파는 힘이죠. 네.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건 사는 힘이 강해졌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숏 포지션이 청산되었다는 건 파는 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또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신호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매수세는 강해지는데 매도 압력은 약해지고 있으니 이건 이중으로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하락을 예상했던 비관론자들이 서둘러 항복 선언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바다에 비유하자면 밀물이 들어오는 동시에 썰물까지 멈춘 상황인 셈이죠. 이런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더 이상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암묵적인 합의, 즉 잠재적 저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나타나는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면 이번 주 자금 흐름에는 비트코인만큼이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자금이 쏠렸는데 바로 XRP입니다. 무려 2억 4,50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단숨에 주간 2위로 올라섰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죠. 비트코인 바로 다음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지만 그 성장세는 더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성장세요? 올해 XRP 관련 상품으로 들어온 자금이 총 31억 달러인데 작년 한 해 총 유입액이 약 6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0원 넘게 급증한 겁니다. 5배. 이건 단순히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의 폭발적인 증가세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리플사의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기관들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아, 불확실성. 작년 판결을 통해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게임의 규칙이 정해진 셈이죠. 남은 소송은 리플사에 대한 것이지 XRP라는 자산 자체의 성격을 뒤흔들지는 못할 거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아, 리스크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군요.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리스크에서 관리가 가능한 리스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이유요? 규제라는 족쇄가 풀리자 기관들은 XRP의 본질적인 가치, 즉 실질적인 유용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XRP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경 간 결제, 즉각적인 송금, 그리고 다양한 자산을 연결하는 유동성 허브와 같은 금융 인프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이렇게 쓰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배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특히 2025년, 2026년에 내다보는 기관들의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XRP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유입된 2억 4,500만 달러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실제 자금으로 증명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의 왕자를 지키고 있다면 XRP는 기관용 인프라라는 새로운 영역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그림이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체인링크인데요. 5,280만 달러가 유입되며 그야말로 기록적인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5,280만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액수만 보면 그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현재 시장에 상장된 전체 체인링크 ETP, 그러니까 상장 지수 상품의 총 운용 자산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지난 한 주 동안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ETP, 기관들이 가장 쉽게 사는 그 상품의 전체 자산 절반 이상이 네, 54%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그냥 관심이 좀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펀드에 대한 뭐랄까 적대적 인수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건 특정 테마에 대한 기관들의 확신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폭발적인 신호입니다. 마치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던 댐에 갑자기 홍수가 난 것과 같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비가 단 며칠 만에 쏟아 부어진 거죠. 이런 현상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만 나타납니다.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관들이 다음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전쟁터가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군수품에 해당하는 기술에 미리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이 바로 그 군수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오라클이라면
블록체인 바깥 세상의 실제 데이터, 예를 들어 주가나 부동산 가격 같은 정보를 블록체인 안으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기술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려면 현실 세계의 정확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오라클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관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금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와, 체인링크로의 기록적인 자금 유입은 RWA 시대의 개막에 대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베팅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종합해보면 시장의 바로미터인 비트코인,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인 XRP, 그리고 미래 데이터 인프라인 체인링크, 기관들이 각기 다른 역할에 맞춰 핵심 자산을 정교하게 고르고 있다는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이 서로 다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다음 사이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죠. 이런 흐름이 단지 지난 한 주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11월 말에도 10억 7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고 이번 주 7억 1,600만 달러까지 2주 연속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의 시작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거시경제라는 더 큰 지도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지도의 핵심은 2026년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이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 이른바 리스크 온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전환하는 초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차 거치면서 기관들이 다시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2주간의 연속적인 자금 유입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막 축포를 터뜨리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소규모 유출은 미국의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타난 일종의 숨고르기였습니다. 숨고르기요? 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중앙은행, 특히 미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기관들이 돌아오고 시장 심리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결국 금리라는 거대한 중력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승으로 가는 기차는 출발했지만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직행열차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흔들림은 계속 있을 것이다. 네, 앞으로도 주요 경제지표 발표 전후로 시장은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금만이 결국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돌아온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전체를 무작정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옥석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비트코인을 시장의 중심으로 삼고 XRP와 체인링크를 미래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삼아 다가올 사이클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2026년으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금리 전환기가 오기 전에 시장의 큰손들이 미리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를 넘어 다음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과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선택이 다음 시장 사이클의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기관들이 보내는 이 강력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의 안정성, XRP의 실용성, 체인링크의 확장성, 이 세 가지 축이 그리는 미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